60세 이상이라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녁에 조금 커피 마셔도 괜찮지. 밤에 TV 보다가 졸리면 금방 잠들지.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오늘 밤의 수면을 빼앗고 10년 후의 건강까지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수면은 더 이상 저절로 찾아오는 친구가 아닙니다. 조금만 방해를 받아도 아침까지 이어져야 할 깊은 잠이 얕아지고 뇌와 몸이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면 낮에 기운이 빠지고 무릎과 허리에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마저 희미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수면의 질이 떨어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육 손실 속도가 2배나 빠릅니다. 단순히 못 잤다 해서 끝나죠. 끝나지 않고 근육 혈관 노에 건강이 동시에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면증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면제의 장기 복용은 뇌의 자연적인 수면 회로를 무너뜨린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에 의존하면 잠은 더 얕아지고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저녁에 하는 습관이 내 잠을 빼앗고 있지 않을까?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저녁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밤마다 흔히 하는 행동이 어떻게 뇌와 몸을 조용히 해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시골 마을, 어느 작은 집일 수도 있겠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커피를 마셔도 바로 잠들던데 녹차는 건강에 좋으니까 저녁에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각성 물질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심지어 다크초콜릿 한 조각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작용 시간은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저녁 7시에 마신 커피가 새벽 1시에도 여전히 뇌를 자극하고 있는 셈이지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오후 2시 이후 섭취한 카페인조차 밤의 깊은 잠을 3초나브나 줄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줄면 뇌와 몸이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카페인에 대한 유전적 내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셔도 금방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겉으로는 잠든 것 같아도 뇌파 검사를 해보면 깊은 잠 단계가 현저히 줄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잘 자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카페인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일정량의 카페인이 오히려 뇌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낮 시간대 섭취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밤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내일 아침의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녁에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무카페인 허브차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몸의 긴장이 풀리고 뇌도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단순한 대체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오늘 저녁 무엇을 마셨는가? 커피 한 잔, 초콜릿 한 조각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의 회복을 빼앗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내일의 기운과 기억력, 그리고 면역력을 지켜내는 선택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혹은 밤 10시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가 고파서 조금만 더 먹자. 잠이 안 오니까 라면이라도 끓여야겠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당신의 수면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위장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낮 동안 하루 종일 음식을 소화하느라 일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늦은 시간에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으면 위장은 잠들 틈이 없습니다. 밤새 소화 활동을 이어가며 위산을 분비하고 장을 자극하고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실제로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섭취한 고지방 음식은 수면 중 각성을 2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자꾸 깨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야식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전통 사회에서도 해가 지면 과식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반면 현대 사회는 편의점 배달 문화 덕분에 언제든지 음식이 손에 닿습니다. 편리함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대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소량 섭취하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바나나, 소량의 견과류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소량입니다.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는 순간 그 이익은 사라지고 불면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꼭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만족하세요. 그것이 내일 아침의 가벼움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어젯밤에 어떤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가? 혹시 라면 한 그릇, 치킨 몇 조각 혹은 빵 한 봉지를 먹고 잠을 청하지는 않았나요? 그 작은 유혹이 사실은 수면의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은 가볍게 밤 9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물 한 잔으로만 만족해보세요.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기운 낮 동안 맑은 정신,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깊은 잠. 이 모두가 단순히 야식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시간이 나니까 운동은 그때밖에 못해요. 저녁에 땀을 빼야 속이 시원하고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각성시킵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깊어지고 천은 올라갑니다. 낮이라면 최고의 활력 비법이지요. 그러나 이 활력이 밤 9시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깊은 잠은 멀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들은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40분 늦어졌습니다. 또 수면 중 깊은 수면 단계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주는 동시에 잘못된 시간대에는 수면을 앗아가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어떤 무술 수련자들은 늦은 밤에도 운동을 하지만 오히려 명상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깊은 잠에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입니다. 격렬한 근력 운동이나 달리기가 아니라 스트레칭 요가, 호흡법이라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운동이지만 그 방식과 강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의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은 이어집니다. 운동 자체가 수면을 돕는다는 연구와 늦은 운동은 수면을 해친다는 연구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중장년 특히 60세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과 호르몬 리듬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늦은 격렬한 운동은 해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저녁 7시 이전에 마치세요. 그 이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숨고르기 명상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뇌와 몸이 자연스럽게 밤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죠. 나는 오늘 몇 시에 운동을 했는가? 만약 밤 9시 이후였다면 그것이 오늘 밤의 뒤척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운동 시간을 앞당기세요. 단순한 시간 조절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낮에는 활력, 밤에는 휴식. 그 균형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TV 좀 보다 보면 졸리겠지. 휴대폰으로 뉴스 조금만 보고 잘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불빛이 오늘 밤 당신의 깊은 잠을 빼앗습니다. 우리 뇌는 빛에 민감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이 내리면 분비되어 뇌에게 이제 자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눈에 파란 불빛을 쏘이면 뇌는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은 늦어지고 얕아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밤에 태블릿을 사용한 그룹이 종이책을 읽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1시간 늦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다음날 아침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훨씬 심했습니다. 단순히 늦게 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고 저녁에 TV를 본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같은 행동이라도 빛만 조절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빛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즉, 뉴스나 드라마의 자극적인 내용 자체가 뇌를 흥분시켜 잠을 방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불빛이 뇌의 생체 시계를 흔들고 내용이 뇌를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세요. 꼭 보고 싶다면 불빛을 줄인 작은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보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그렇게만 해도 뇌는 차분히 밤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오늘 자기 전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휴대폰 화면 속 작은 영상 혹은 자극적인 뉴스, 바로 그것이 불면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세요. 그 순간부터 뇌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한 잔만 마시면 금방 잠이 오더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술은 처음에는 몸을 이완시키고 졸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술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술은 깊은 잠, 즉 렘수면과 서파수면을 크게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금방 잠들지만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런던 대학 연구팀은 잠들기 전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들의 수면 뇌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술을 마신 그룹은 깊은 수면 단계가 평균 40%나 줄어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잠든 것 같아도 뇌와 몸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한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전통 문화에서는 소량의 술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포도주나 막걸리를 조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경험담이지요. 실제로 적당량의 알코올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당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은 양의 알코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간접적으로 수면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면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알코올은 수면에 해롭다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이 아니라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드세요. 카모마일, 레몬밤, 라벤더 같은 차는 뇌를 차분하게 하고 깊은 잠을 불러옵니다. 단순히 술잔을 차잔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의 개운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제 자기 전에 무엇을 마셨는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이 혹시 오늘의 피로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부터는 저녁에 술을 줄여보세요. 단 한 주만 실천해도 아침의 맑음과 낮에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잠은 술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담배 한 대 피우면 마음이 진정돼서 오히려 잘 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니코틴은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커피 속 카페인보다도 빠르게 각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담배 한 대가 사실은 뇌를 깨어있으라는 상태로 묶어두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깊은 수면 단계는 비흡연자보다 20% 이상 짧습니다. 또 잠든 후에도 자주 깨고 수면 무호흡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잠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뇌와 몸은 회복되지 못한 채 새벽을 맞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더 안 온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니코틴 의존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니코틴이 빠지면서 불안이 생기고 담배를 피우면 그 불안이 해소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전자담배라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자담배에도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흡입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뇌에 미치는 자극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에는 여전히 해롭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배를 갑자기 끊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저녁 이후에는 피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점차 낮 시간대 흡연 횟수를 줄여나가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폐기능, 혈액순환, 수면 리듬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마지막 담배를 몇 시에 피웠는가? 그 답이 오늘 밤의 수면질을 설명해주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자리 2-3시간 전에는 담배를 멀리 해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차분해지고 아침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손주 학원비는 또 들어갈 텐데. 뉴스에서 본 사건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녁 걱정 습관입니다. 사람의 뇌는 2가지 모드를 오갑니다. 낮에는 각성 모드, 밤에는 회복 모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전에 걱정, 뉴스, 금융, 고민 같은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뇌는 각성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잠이 오지 않거나 잠들어도 자꾸 깨거나 아침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 뮌헨 대학 연구에서 잠자기 전 부정적 뉴스를 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효율이 20% 낮았습니다. 수면 중에도 뇌파가 불안정했고 다음날 불안감과 집중력 저하가 심했습니다. 즉, 생각 하나가 뇌의 휴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 사회에서는 저녁에 절대 가족과 심각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둠이 걱정을 키운다는 경험적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 현대 사회는 저녁에 TV 뉴스, 스마트폰 메시지, 은행 문자까지 쉼없이 뇌를 자극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걱정을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종이에 써내려가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걱정 일기법이라고 해서 자기 전 10분 동안 마음속 걱정을 적어두면 뇌가 안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내려놓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기 전에는 뉴스 대신 음악을 금융 고민 대신 감사의 기도를 떠올리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뇌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젯밤 어떤 생각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는가? 그 답이 오늘의 피로를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오늘부터는 저녁 시간을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안도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차분한 호흡,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감사의 마음. 이 작은 변화가 내일의 깊은 잠과 연결됩니다. 건강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실제로 낮 동안의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돕고 변비를 막고 피부와 장기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이 저녁 늦게 이어지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함정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몇 시간 뒤 방광이 꽉 차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새벽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되고 깊은 잠의 흐름이 계속 끊깁니다. 단순히 한두 번 깨는 게 아니라 뇌파가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방해받는 것이지요.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야간요 밤에 소변 보러 자주 깨물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새벽에 반복적으로 깨면 심혈관계에 부담이 커지고 다음날 낮 동안 졸음과 무기력이 심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양 전통 의학에서도 이미 해가 진 뒤에는 물을 줄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는 신장과 방광이 쉬어야 하는데 과도한 수분이 들어오면 장기가 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수분 부족도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입이 마르고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대신 낮 동안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몸의 갈증을 풀어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의 개운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어젯밤 몇 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왔는가? 그 답이 오늘의 피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낮에는 풍부하게, 저녁에는 절제되게. 이 단순한 조절이 내일의 활력과 긴 숙면을 지켜줄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종종 놓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낮에 자꾸 졸려서 눈이 감긴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한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밤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와 몸이 회복하는 치료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회복되며 면역계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얕은 잠, 자꾸 깨는 잠은 몸의 치유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깊은 잠이 줄어든 사람들은 10년 내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원주민 부족은 해가 지면 곧바로 불빛을 끄고 별빛 아래서 잠을 잡니다. 그들의 수면은 길지 않아도 매우 깊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현대의 인공습관이 우리의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실제로 70대 이상은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내외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잤는가입니다. 깊은 잠이 유지된다면 짧아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무겁다면 그건 밤의 습관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카페인 야식, 늦은 운동, 블루라이트, 술, 담배 걱정, 과한 수분. 이 모든 것들이 신호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의 신호를 듣고 있는가? 무심코 넘기면 그 신호는 질병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차리면 회복은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몸과 뇌가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녁에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수면을 방해하는지 보셨습니다. 커피 한 잔, 야식 한 끼, 늦은 운동, 휴대폰 불빛, 술, 담배 걱정, 과한 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뇌와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습관들은 대부분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처럼 갑자기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요. 실제로 영국 수면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저녁 습관을 단 2주간 조정한 환자들의 수면의 질이 평균 60% 개선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떤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TV를 보며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해서 병원을 찾으셨지요. 저는 단 2가지만 권했습니다. TV 대신 잔잔한 음악, 맥주 대신 카모마일 차.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수면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몇 시간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회복하느냐입니다. 깊은 잠이 유지되면 6시간만으로도 8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면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습관만 바꿔도 회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습관 하나를 바꿀 수 있을까? 커피를 줄이는 것일까요?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녁 술잔을 차잔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단 하나만 실천해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깊은 잠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녁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수면을 방해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늦은 카페인 과식과 야식, 늦은 운동, 스마트폰과 TV 불빛, 늦은 술 흡연, 불필요한 걱정, 과한 수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뇌와 몸의 회복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사실도 보셨습니다. 이 습관들은 약을 쓰지 않고도 오늘부터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7가지를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줄이면 그 순간부터 몸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저녁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휴대폰 대신 조용한 음악, 술잔 대신 허브차를 선택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활력과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위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는 권리이자 회복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은 더 깊고 편안한 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